반갑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오늘 좀 쓰기 싫어가지고 시청자 질문과 답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4개월 만난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무너져버린 프레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분은 7월 3일에 보내셨는데 지금쯤 헤어지셨을려나? 안녕하세요, 레드필 형. 저는 20대 초반 군필 대학생입니다. 이분은 대학생이신데 알바하고 예체능 취미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키랑 생김새를 보내주셨는데, 생김새 보아하니 이분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를 보니까 그리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못생긴 얼굴 아니에요. 막 꽃미남은 아닌데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입니다. 알바하다가 만난 연하 여자친구랑 강하게 프레임을 유지했고 여자친구가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제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혹은 본인도 모르게 벗어났을 때 전 민감하게 반응했고 여자친구 그때마다 참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려면 좀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건이라든가 에피소드 하나만. 제 딴에는 프레임에 잘 머무는 여자친구에게 보상으로 감정을 준다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애정 표현이, 물론 여자친구가 하는 애정 표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빈도수와 달달함,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더라고요. 얼마 전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다퉜을 때 제가 며칠만 생각하면서 서로 없이 지내보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순순히 알겠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끊기고 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그날 밤에 전화로 좋게 풀려고 했으나 여자친구는 그새 마음이 떴는지 다시 잘해보자는 제 말에 망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잘해보긴 했습니다만 이미 프레임에서 약간 역전된 것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화내고 거친 말에 프레임을 들어갈 것을 요구할 때마다 사과하고 제 말에 동의했는데 나의 프레임이 들어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쳐 보였고 여자친구 본인의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대화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언뜻 보면 잘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개박살난 저의 프레임이 눈에 밟힙니다. 4개월간 프레임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며 얻은 자존감, 어찌 보면 오만함이 한번 무너지면서 이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대화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언뜻 보면은 저는 언제든 너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스탠스가 관계의 균형을 맞춰줬고 오랜 만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마인드셋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저 태도로 나가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착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두 번째 연애이기도 하고 직전 연애에서 제가 여자를 통제하려다가 헤어졌거든요. 레드필 접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은 것은 4개월간의 가짜 성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리하면은 한번 금이 가버린 관계는 제가 본드칠 해놓은 셈인데 프레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베타처럼 나가야 하는지 좋아하기에 알파처럼 나가야 하는지 이젠 정말 헷갈립니다. 알파처럼 나가면 상처를 주게 되고 베타처럼 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한 레드필 지식을 적절하게 약간 과하게 사용했다 생각하는데 이런 프레임을 제시하고 통제해도 여자가 따라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레드필 지식이라는 건 선택받은 자들이 사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알파처럼 행동하는 저의 내면 속의 베타 찐따를 여자친구가 인지한 걸까요? 보내주는 법, 떠나는 법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두렵기만 합니다. 일단 근데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겁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본인도 모르게 벗어났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여자친구는 그때마다 참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같은 바운더리를 2번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번, 4번 넘어가고 맨날 같은 걸로 이제 빡치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참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좋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여자친구의 문제냐 당신의 문제냐예요. 여자친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세상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또는 기본적으로 여성스러움이 뭔지 모르고 서미시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관이 잘못 배워져가지고 사회화가 잘못돼가지고 물론 정치적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가 잘 된 거지만 이런 본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화가 잘못돼가지고 쉬 테스트를 지나치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됐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애초에 태초에 약간 좀
데미지도 굿 기질이 있는 그런 식의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신의 바운더리가 이 레드필 지식을 먼저 먹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프레임들을 너무 강하게 매번 수시로 내세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여자친구가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굳이 바운더리 설정을 1년에 몇 번 안 했거든요. 한 두세 번.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만난 여자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연자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영상 초반에 하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를 어긴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첫 번째는 미리 성장하려고 하지 말라요. 미리 성장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알매 축복이자 알매 저주기도 한데, 제가 옛날에 초반의 영상에서 블루필을 먼저 먹으라고 했죠. 사연자분은 비두 해부에서 비가 제외된 채로 두루 문제를 해결한 셈이에요. 두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이거를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두 해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앞으로 쓸 책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룬지도 다룰 텐데, 일단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사연자분의 문제는 내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정확히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런 상태가 가진 사람의 행동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연자분은 굉장히 블루필베라 첨프에 가까운 그런 식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의 그런 상태인 거야.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사연자분은 아직 알파적 기질이 없는데 알파적 기질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한테 보상으로 감정을 준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애정 표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다고요.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강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보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자한테 프레임을 홀랑 뺏기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당신은 여자한테 마음을 너무 많이 주고 싶어 환장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 영상을 보고 프레임을 작게탑시고 그거를 억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실에 반한 거지. 그러니까 B가 안 돼 있는데 Do로 억지로 누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실수를 뭘 했냐면은 본인이 먼저 울티메이텀,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서로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순순히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뭐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물론 이게 초반이면은 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C 테스트 하는 거 때려잡겠다고 많이 눌러놨으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순순히 알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이 여자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왠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학생이기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올해도 3명의 여자를 정리를 했는데요.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할 일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거든. 난 요즘 너무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준비하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해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오늘은 좀 하기 싫었어. 왜냐면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 아니 이미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넘었네. 남자들이 언제 여자들한테 많이 빠지냐? 지 할 일이 없을 때요. 월급 사업하는 사람보다 월급쟁이가 훨씬 더 여자한테 쉽게 휘둘립니다. 또 월급쟁이 중에서도 전문직이거나 바쁘거나 자기의 프로급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좀 덜 휘두릅니다. 근데 그 평범함, 일상, 루틴에 갇혀가지고 일이 너무 익숙해지고 대리 달고 내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출퇴근이 이제 단조로워지고 더 이상 긴장감이 없고 그 신입사원 때 그 긴장감이 없고 모든 게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하나도 뭔가 두렵지 않고 이 익숙함에 점점점 중독이 되고, 그런 상태에 빠진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근데 본인 삶 자체가 모험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쓸 새가 없어요.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20대 내내도 굉장히 강한 프레임을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당시에 배우지망생이라는 나름 모험적인 커리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시나무, 옛날에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대가 쉴 곳 없고, 그게 나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대가 쉴 곳 없고, 난 항상 나에 대해 생각했고 내 미래에 대해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라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잠깐 좀 닫겠습니다. 본인이 대학생이고 우리 레드필에서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될 만한 본인의 아젠다가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여자를 반석에 올리는 거야. 본인이 반석에 올려야 될 거는 자신의 아젠다입니다. 내가 제 배우 지망생 할 때 한 번은
저랑 썸 타는 여자애가 제가 살던 동네까지 2번을 왔어요. 사전에 통지도 없이. 근데 내가 그때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 책을 너무 중요하게 읽어야 됐어. 근데 걔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때는 이제 피처폰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나 여기 놀러 왔어. 그래서 그래? 아,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있는데, 아, 뭐 그래, 괜찮아. 뭐 내가 뭐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니지. 걔는 내가 나와가지고 너 왔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뭐 걔도 좀 지가 배우고 좀 얼굴이 되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겠지. 근데 내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바람 맞추니까 연락 끊더라고. 근데 나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은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이 여자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뭔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래서 프레임이 개박살이 난 거예요. 왜냐면 당신의 반석 위는 지금 비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진공을 못 견딘 거야. 이 진공을 견디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처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기분이나 상처요? 물론 여자친구의 기분이나 상처를 살펴봐야죠. 근데 바운더를 세팅한다는 게,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게 여자친구를 윽박지르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꼭.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또는 남녀 관계에서 봤을 때 원칙을 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혼낼 건 혼내고 잘못된 거 지적할 거 지적하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사람, 남자가 되라는 거지. 뭔가 프레임을 강한 척하기 위해서 막 사사건건 내 비위 안 맞는 거 다 태클 걸라는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은 헷갈려. 근데 여자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뭔가 내 입장에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진짜 뭔가를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걔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를 받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걔가 바로 잡았을 때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여자의 상처를 여자가 그런 거 나한테 뭐 상처받거나 한 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여자친구도 아니 사실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면은 그때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 여자친구 본인의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어쩌면은 본인이 너무 센 남자 흉내를 낸 걸 수도 있지. 난 딱히 지금까지 내 결정에 회의적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처럼 대화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언뜻 잘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에 개박살난 프레임이 눈에 밟힙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을 했거든. 아니 거의 헤어질 것처럼 생각해보자, 시간을 갖자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을 했다고? 이게 그 여자한테 주는 신호가 뭐예요? 얘 첨프구나. 이 남자는 가짜였구나. 얘가 지금까지 센 척한 거 다 가짜였구나. 얘는 리얼맨이 아니었구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로 느꼈을 거야. 이 남자는 나랑의 진공을 단 하루도 못 참는구나. 단 하루도 못 참는구나. 나는 2주도 그냥 연락 씻고 지낸 적 있어요. 심지어 한 달도 씻고 지낸 적 있어. 근데 한 달 후에 쫄래쫄래 연락 오길래 꺼지라 그랬어요. 왜냐? 나는 내 할 게 많아.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당신은 스크롤업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날 바로 연락한 것 때문에. 아마 내가 당신 친구였으면 야 그날 연락하지 마 라고 했겠지. 근데 그게 당신한테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남자가 왜 프레임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은 직접 본인이 얻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할까요?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쳐맞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자한테 무시도 당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거나 내가 원하는 존경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해야 그 다음부터 프레임을 유지하는데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얘를 잃을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 차라리 그래서 내가 초반에는 브루필적인 호구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게 왜 그런 건지 아는 거랑 그냥 배운 건 다른 거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기술을 터득을 했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떤 전략 전술을 발견을 했어. 근데 이 전략 전술을 왜 쓰고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지 내가 현장에서 체득한 거야. 내가 장교인데. 근데 내가 속한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야, 이 장교가 이번 작전에 썼던 전략 전술이 굉장히 교과서적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교범에 넣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관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줘. 야, 이게 레드필 코리아라는 대위가 쓰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관학교에 있는 학교들은 얘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면은 나만큼 못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성장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20살 초반이잖아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 20살 초반이니까 괜찮아. 이미 개박살난 저의 프레임이 눈에 밟힙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여자가 당신에 대한 존경을 잃은 거야. 언제? 당신이 그날 밤에 바로 전화해버렸을 때. 이 새끼 그동안 센 척한 거였네. 얼마나 짜증나겠어. 얼마나 역겹겠어.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어. 얘네들이 언제 카타르시스를 느낀 줄 알아요? 얘 진짜네. 물론 그래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진짜였네. 나는 얘를 감당을 못하겠지만, 또는 얘는 내 비위를 맞추는 남자가 아니네. 다른 호구를 찾아봐야겠다라고 떠나더라도 그래도 레코는 리얼맨이었네. 이 새끼는 진짜였네. 그래, I bought that. 그래, 그건 인정할게. 가장 존경받고 품위 있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이 가버린 관계를 본드칠 해놓은 셈인데 이거 프레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프레임을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잘 될까요 그게? 한번 그런 가짜라는 게 들켰는데, 한번 쪼다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 강한 남성인 척하면 그게 다시 될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미지근하게 유지하다가 그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은 다시 여자 쪽에서 제뉴인 디자이어가 시동이 다시 걸릴 수 있지.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지금 사연자분을 비유하자면은 엔진이 꺼진 비행기예요. 추락 중이야 지금. 추락 중이야. 근데 속도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력은 아직 있어. 근데 천천히 추락 중이야.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이 비행기를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 틱틱틱틱틱틱틱틱 막 프로펠러가 틱틱틱틱틱 막 돌려 그래. 그 과정에서 그 제뉴인 디자이어의 스파크를 다시 탁 한 대 성공해서 다시 돌면 가까스로 세울 수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은 끝나고 나서 잘해주지도 말았어야죠. 그냥 적당히 선을 지켰어야지. 갑자기 너의 의미가 나한테 큰 줄 몰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정 표현도 하고 안 될걸요? 저는 이분이 지금 좀 헤어졌다는 거에 한 70%의 베팅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과 계속 붙어있었다면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사태 파악이 좀 안 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교체할 남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당신을 좋아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면 당신을 필요로 했다거나. 보통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나가래요. 아마 그래서 본드칠을 하는 방법은 뭐다? 뭐 한번 말아먹은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은 좀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도 한번 프레임을 완전 날려봤다가 한 1년 후, 한 학기 후 다시 고쳐보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여야 돼 사실은. 그래서 걔가 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인데, 좋아하기에 베타처럼 나가야 하는지 좋아하기에 알파처럼 나가야 하는지. 알파 남들 또는 알파적 프레임을 가진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도 느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베타가 여자를 향한 사랑과 알파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에서 여자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베타남의 사랑 표현과 애정 표현은 여자 입장에서 얘 앤가? 얘 너무 좀 믿고 기댈 수가 없고 너무 좀 개집애 같고 이런 느낌인데, 알파처럼 좋아하는 거는 나를 여성스럽게 만드는 거야. 나를 여자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이 남자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고, 이 남자는 단단한 관복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 따위 여자한테. 그래서 오히려 더 의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처럼 나가면 상처 주게 되고, 베타처럼 나가면 자괴감이 드네요. 알파처럼 나간다는 게 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는 게 상처를 주는 건가요?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로잡는 게 상처를 주는 건가요? 요즘 세대는 그런 것 같아. 교권이 박살난 거 보니까 요즘 세대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의 혼란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체성을 잃은 기분일 때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앞서서 성장하지 말고요. 본인 하던 대로 하세요. 나답게 해봐요. 이거 레드필님이 하지 말라는데 본인답게 해. 그래서 한번 몇 번 쳐맞고 몇 번 시행착오 겪어보고, 그래야지 어디가 적정선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적정선을 그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신과 나는 SMV 밸류가 다르고, 당신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의 군상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프레임을 제시하고 통제해도 여자가 따라줄 만큼 매력적이었는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레드필 지식이라는 거는 선택받은 남자들이 효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효용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SMB 밸류가 아주 낮은 남자들은 레드필 지식을 먹고 블랙필이 되겠죠. 대신 여자한테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소모, 자원 소모 안 하겠지. 그걸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쓰겠지.
그것도 레드필 지식의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블랙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레드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질문한 친구의 이런 말은 어떤 게 담겨있냐면은 고정형 사고방식인 거지. 성장형 사고방식이에요. 왜냐면 남자는 거듭나는 성별이거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이런 자문은 좋아요. 내가 통제해도 따라해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자친구가 그동안 따랐잖아. 그러면은 여자친구 눈에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됐던 남자였던 거예요. Medium is message. 여자 행동 자체가 하나의 정답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는 아닐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이건 선택받은 자들이 사용해야 효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효용을 볼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은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게 저의 대답이고요. 알파처럼 행동하는 저의 내면 속 베타 찐따를 여자친구가 인지한 것일까요?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래서 내가 미리 성장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내 채널 안 봤다면은 지금 여자친구랑 베타처럼 연애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얻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상을 봤다면은 당신은 효율적으로 오히려 성공을 했겠지. 보내주는 법, 떠나는 법 도통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두렵기만 합니다. 왜 두렵냐면은 정보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안한데 한 번도 안 참았고, 예를 들면 내가 앤드류 테이트랑 복싱을 하기 위해서 복싱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랑 싸워서 이겨야 돼. 또는 앤드류 테이트랑 싸워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 과정에서 한 대도 안 얻어맞고 앤드류 테이트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졸라 처맞겠죠, 그죠? 보내는 법, 떠나는 법은 해봐야지 알아요. 많이 해볼수록 알아. 저도 처음에 헤어질 때 눈물 쏟고 막 장문의 편지 쓰고 진짜 지금도 그 편지들 내 옛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열어보기도 싫습니다. 흑역사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료니까 남겨뒀는데 그 지랄 다 했어요. 여친 집 앞에 가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너 나올 때까지 안 갈 거야 이 지랄도 해봤고.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기었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것도 똑같이 하고 그래도 연애 다 돼. 나 이제 거의 무슨 연애 데이팅 코치 다 된 것 같아. 나도 이제 PUA 회사 하나 만들까요? 근데 나는 길 가다 생판 모르는 여자, 술집에 있는 여자 꼬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진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7월달 메일인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과연 지금 여자친구분과 아직 이번 크리스마스를 과연 보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보냈다고 하면은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추락해서 꼬라박을 비행기였는데 가까스로 뜬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좀 긴가민가 해서 감정과 이성의 충돌로 그럼 좀 더 가볼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신이 뭐 아무 버튼이나 막 눌렀는데 다행히 시동이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좋은 경험입니다.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요. 남자들의 레드필 지식을 완전히 합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두 번은 여자 때문에 막 질질 짤고 가슴에 엄청난 비수가 꽂히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막 세레나데를 부르고 막 그런 슬픈 노래 들으면서 밥만 잘 먹더라 이지랄하는 그런 거 노래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막 울고 막 그거 아세요? 울면서 밥 먹으면 밥이 달다? 울면서 밥을 먹으면 밥이 달아요. 내가 몇 번 해봐서 알아. 울면서 흰밥을 쌀밥을 입에 넣으면 밥이 달아. 그래서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 그래서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사겠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일단 뭐 군대도 다시 가야 되고 그 쉣 같은 과정을 다시 다 겪어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물론 이 머리, 이 지능, 이 기억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사기캐야 되겠지만, 만약에 모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억을 다 잃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거는 약간 좀 군필이 훈련병을 보는 기분이에요. 나 각개전투 다 했고 혹한기 다 했고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성장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웬만큼 밖에 추워도 그래도 혹한기보다 낫네 이러고 웬만큼 힘들어도 그래도 각개전투 했을 때보다 낫네, 아니면 뭐 유격했을 때보다 낫네. 그런 거지. 견디세요. 어쩔 수 없어. 매우 아파야 돼. 아주 실컷 가슴이 찢겨 봐야 돼. 그냥 피가 그냥 그 가슴에 이 빈 구멍에서 그냥 피가 잘 나야 돼 그냥.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치료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케어해주지 못하고 맨날 며칠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넉다운이 돼가지고 맛이 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보고 나면은 강해지는 거지. 그걸 해보고 나니 강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엿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